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1974년 8월 25일 멕시코 영공에서 일어난 원반형 UFO 추락 사건에 관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1974년 멕시코 쿠야미 치아와 인근에서 발생한 소형 민간 비행기와 접시형 UFO가 충돌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주선을 회수한 멕시코 군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미군의 특수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비행물체를 회수했다는 소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전설적인 UFO 추락사고 회수와 관련하여 저명한 UFO 추락사건 연구가인 레나드 스트링필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 초에 치아와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유일한 세부사항은 미군 팀이 비밀리에 멕시코로 건너가 물체를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코야미는 사람보다 무라가베 식물이 더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이곳은 황량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8월 25일이었습니다. 미국 방공 레이더는 멕시코만으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멕시코만 상공을 시속 2,500마일 이상의 속도로 75,000피트 고도에서 비행하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포착하게 됩니다. 최초 이 비행물체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로 향하는 것으로 보였고, 약 60초간 관측됨에 따라 탐지 직후 미국 방공 시스템에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확인 비행물체가 멕시코 영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멕시코 영공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비행물체는 45,000피트 상공에서 수평을 이루다가 20,000피트 상공까지 내려갔습니다. 하강은 매끄러운 곡선이나 직선이 아닌 수평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 고도는 약 5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비행물체는 두 개의 다른 군용 레이더에 의해 추적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동시에 약 1700노트로 감속하여 290도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남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멕시코 영공에 진입하여 치아와주 코야미 마을 근처 지점까지 약 500마일을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물체가 미국 서쪽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물체는 갑자기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스크린에서 물체가 사라진 지 20분 이내에 경보가 해제됩니다. 미군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초기에는 고속 및 하강 비행 경로 때문에 유성일 것으로 가정했지만 60초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물체는 유성과는 달리 지그재그 방식으로 경로를 바꾸어가며 하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이 미확인 비행물체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을 때 거의 같은 시간대에 엘파소를 출발해 멕시코 시티로 향하던 민간 소형 경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텍사스로부터 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UFO를 계속 추적하는 동안 UFO의 궤도를 향하는 민간 항공기가 있었는데 이 소형 경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미확인 비행물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로 충돌이 있었다는 가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UFO와 비행기가 충돌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최종 두 비행체가 모두 낮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간 경비행기가 사막 상공에서 사라진 지 9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10시 35분쯤 멕시코 당국의 구조팀이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찾는 수색이 시작됩니다. 한편 미 정보당국은 멕시코군의 무전을 감청합니다. 잠시 후 코야미 외곽에서 실종된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 또 다른 보고는 경비행기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원형의 비행물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발견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충격적인 두 번째 상황이 발생함을 인지한 멕시코 구조팀은
현장에서 은색을 띤 접시를 포갠 듯한 형태의 UFO를 발견하게 됩니다. 민간 비행기와 충돌로 인해 두 곳이 파손된 뒤 곧바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모든 수색 활동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잔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의 정보가 미국 CIA에 보고되었고 미국과 멕시코 정부 간의 최고 수준에서 미군의 회수팀이 멕시코 영토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 구조팀이 추락 잔해를 수거하는 동안 동시에 미군은 텍사스주 포트리스에서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회수팀을 준비하느라 긴박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헬리콥터 4대와 대형 해상 구조선 1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군은 위성 감시망을 통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에서 놀라운 발견을 보여주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멕시코 군대에서 파견된 구조대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관찰한 미군 당국은 추락 현장에서 여러 명의 멕시코 군인들이 사망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생체 보호복을 입은 미군들은 멕시코 군인들이 모두 사망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미군들은 멕시코 구조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측으로는 비행 접시의 손상으로 인해 물체에서 방출된 어떤 종류의 외계 생물학적 물질의 치명적인 화학물질과 접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미군 복구팀은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트럭 뒤에 묶여있는 16피트 너비의 은색으로 광택이 나는 UFO를 발견합니다. 비행 접시는 위쪽과 아래쪽 표면이 모두 같은 정도로 볼록하며 두께는 5피트 미만이었고 문과 창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에 손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직경 12인치 구멍과 그 주위에 금속 표면이 움푹 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손상은 2피트 너비의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손상은 당시 충돌한 민간 항공기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행 접시가 약 1700노트의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 민간 항공기 속도를 무시하더라도 그 속도라면 공중에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손상은 물체가 지면에 충돌했을 때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랩을 재구성하고 시스텔리온 헬리콥터의 화물 케이블에 연결하여 약 1500파운드로 추정되는 비행 접시를 안전하게 고정하여 들어올렸습니다. 미군은 곧바로 남은 증거물인 그들의 잔해와 멕시코 구조팀의 시신을 모은 다음 고폭탄으로 폭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복구팀은 기지로 돌아갔고 미확인 비행물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트 블리스나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분명해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매우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포트 블리스에 모인 팀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